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에 첫째, 시설 사업이 시행이 안 돼야 돼요. 첫째 조건이.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모든 토지를 다 매수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지목이 전인 것은 경작은 해도 되니까 상대적 피해가 적죠. 피해가 큰 지목이 대인 토지. 이 소유자가 이럴 경우에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매수 의무자에게 하겠죠.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아니면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시설의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어요. 하면은 청구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요. 이 피해자들이 이제 이 단락부터 이제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죠. 아니, 보상 차원의 법이라면은 10년 이상 피해받은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은 반드시 매수해 주는 것이 보상 차원이죠. 피해받은 토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매수가 아니더라 이 뜻이야. 매수할지 말지 결정해서 통보하겠다. 그래서 매수 안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매수 결정 통보를 했으면은 이날부터 2년 내에 매수해 주겠다. 보상 차원이라면 즉시 매수해 줘야 되죠. 이거 10년 이상 지금 피해받았는데 또 2년 기다리라. 이거 이상하다. 이제 대금 관계를 봅니다.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준다 합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 기준으로 줘요. 그래서 거래시가 정도는 안 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외를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겠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첫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주겠다. 원하는 사람 없죠. 당장 돈 받을래? 채권 받을래? 돈 받죠. 휴지 쪼가리 받아 이거. 그러니까 뭐라느냐 또 부동산 소유자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는 것은 갑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갑이죠. 갑이 저 토지에 살고 있지 않는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 수익을 제한시켰으니까 저기는 사용 못하죠. 그럼 갑이 산다 안 산다? 당연히 못 사는 거지. 당연히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예요.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예요. 그럼 저 토지는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죠. 이 둘 중에 하나는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채권 주겠다. 결국은 현금 준다에 나왔고 뒤에 읽어보니까 채권 준다는 뜻이죠. 채권 주는 거예요, 채권. 당연히 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아닙니까? 그럼 3천만 원까지 현찰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저 토지가 감정 가격이 3억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 현금 주고 2억 7천은 뭐 준다? 채권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이 채권은 상환 기간이 자 10년 내입니다. 또 10년 기다려. 도대체 언제 돈 준다는 뜻이에요. 도시공사 결정 고시된 날부터 갑은 상수익 못했죠. 이때부터 피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년 지나고 또 6개월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채권 받았으니까 또 10년 지나라. 22년 6개월 뒤에 돈 준다. 왜 물가 반영해 주나니까 안 해주겠다. 뭐 주는데? 은행 이자만 주겠다. 은행 이자는 마이너스다. 물가에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22년 6개월 뒤는 언제입니까? 1999년 7월이요. 1999년 7월. 1999년 7월에 갑에게 3억을 줬으면 갑이 울산광역시에서 34평짜리 아파트 몇 개 샀어요? 자, 그때 분양가 8천, 9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개는 충분히 샀죠.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이고 인테리고 새로 싹 다 꾸미고도 돈이 남아. 자,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멋진 데 가서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와도 돼. 그럴 돈이죠. 지금 2억 7천을 줬습니다. 몇 개 삽니까? 하나도 못 사잖아요. 예. 자, 결국 장기간 뒤에 돈을 주게 되면은 돈 가치가 그만큼 하락되는 것을 감안 안 해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보상찬이 아니고 수탈을 하는 거예요. 개인재산은 수탈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2000년 이 법이 발표돼서 여기에 피해자들이 정부에 진정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보상찬이 아니고 수탈 차원이다 하고 막 진정합니다. 대통령도 보니까 이거 문제 좀 있다. 담당 국장과 이제 장관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노? 악법을.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는 이야기가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이거 사줄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줄 돈이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하지 말았고 악법을 만들었다 이 뜻이. 자, 그때 우리 1997년도에 IMF 터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데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국고가 없단 말이에요. 등등비가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토지가 너무 많으니까 다 매수해 줄 수가 없고. 어쨌든 머리 선 것이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폼만 잡아봤다. 보상 차원이다라는 폼만 딱 잡고 내용은 보상 차원이 아니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러면 다른 구제 방법을 강구해 주라 해서 추가로 발표된 게 이거예요. 자, 매수를 청구합니다. 청구하면은 매수를 거부할 수 있죠. 또 2년 내 매수를 하기로 했다가 매수 안 해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매수 청구한 자에게 허가를 해줄 테니까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을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이제 그만 진정해라 이 뜻이죠. 그런데 이 법이 소위 말해서 더 큰 화근덩어리 되고요. 자, 이 법은 이런 뜻이에요. 자, 갑이 자 여기에 자기 건물이 결정 고시되었죠. 매수 청구했는데 안 해주더라. 허가받아 3층짜리 지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건물 짓도록 해줬다는 것은 이거 설치할 목적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진정합니다. 너가 이 법 만들었다는 것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하니까 맞다. 사업할 계획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정된 건물만 짓게 할 게 아니고 도시공사 결정 고시한 거 있죠. 이걸 해제시켜줘야 우리가 우리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느냐. 그거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런 법이 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이 자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간 이 시설 사업이 자 시행이 안 되어야 그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거 있죠. 이게 실효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업이 안 돼야 실효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매천갈 당시 한 10년 이상 됐죠. 그러니까 20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은 이걸 해제시켜 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한 진정을 합니다. 뭐라 하느냐. 좋다. 그럼 너희들 말대로 A라는 사람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되고 3년이 경과됐는데 갑자기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자 없어진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 사업이 갑자기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A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사용 수익 못 해야 돼요. 예, 17년간 A가 사용 수익을 특별한 유도 없이 자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 규정을 위헌 소송 내겠다. 자, 그래서 이 규정은 위헌이 됩니다. 소송하면. 왜 위헌이 되느냐? 항상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실효된다 하죠. 단서를 꼭 둬야 돼요. 단서. 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자 없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실효를 시켜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은 단서가 없어요. 법을 잘못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하면은 이 단서가 없는 것 때문에 이게 위헌 처리가 되어버려요. 앞에 그 몽땅 다 무효. 나라에서 무조건 현금 보상해 줘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니까 결국은 2012년에 이 위헌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 입법을 발표합니다. 그 2012년도에 발표된 이 추가 입법은 이 단서 규정이 없으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이 단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될 때도 미리 해제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문제는 피해갔는데 2012년 법도 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또 2017년 법을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2000년 법이에요. 자, 그럼 책을 봅시다. 자, 거기에 양갈군의 매수 청구권자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설에 대한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갈로 띄어놓으시고의 고시일로부터 10년 내에 그 도시군계획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갈로 띄어넣으시고 또 줄칩니다. 그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해서 소유자는 밑에 줄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 쳤어요. 자, 여기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10년 동안 사업이 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일 때만 청구된다는 거. 자, 매수 의무자로 가서 원칙은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다음에 특정한 경우 그 해당하는 자, 갈로 띄어놓으시고 해당한 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기억에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줄칩니다. 그 시행자에게도 해도 되고 니은에 줄칩니다.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거나 자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까지 줄친대요. 여기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줄칩니다.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참고에 매수청구제도의 재정적 취지라고 되어 있죠. 심심할 때 보세요.
자, 거기에는 여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요 내용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된 결정이 나고 조상찬이 입법 촉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취지로 적어놓은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매수 절차에 가서 1번의 절차에 1번 관련 서류 제출은 버리시고 2번에 매수 여부 결정 통보에 자 줄칩니다. 매수 의무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 갈로 떼놓으시고에게 알려야 하며 또 줄칩니다. 매수하러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 2년 내 매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 6개월과 2년이란 말 있죠. 이걸 자주 냅니다. 6개월, 2년을 자꾸 틀리게 자주 나와요.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대금 지급 방법, 현금 원칙.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현금 주는 것처럼 해놨는데 실은 현금 주는 경우가 없다. 자, 이번에 도시공익시설 채권 발행 보시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줄칩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도시공익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한국토주택공사는 이 채권 발행이 됩니까? 한국토주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박스 안에 A에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 원하면 경우. B에 줄칩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여 그 초과 흐름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으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채권 준다는 뜻이죠. 대부분 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니까. 그래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주니까 이 3천만 원 기준도 여러 차례 여러분 시험에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환기한비 이율 보시면 줄칩니다. 도시공개시설 채권 상환기한은 몇 년 내다? 10년 내로 하고까지만 줄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자, 구체적인 상환기한과 이율은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돈 가치, 물가 상승분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은행은 사실 이자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주면은 그만큼 돈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락이 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거기에 뭐 준용법률은 3, 4쯤에 보시고 매수 거부 또는 지연 시 행위자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여기에 관한 거예요. 매수 청구를 했는데 거부하거나 2년 내 매수가 안 되면 허가받아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줄칩니다. 허가를 받아 대통령이자는 건축물 공장 설치할 수 있다 줄치고 박스 아래 기억에 줄칩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매수 거부했다는 뜻이고 니은에 줄칩니다.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 매수하지 않은 경우 즉 2년 내 매수가 안 됐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허가받아 가능한 대상 행위 기억에는 끝에 줄칩니다.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짜리. 자, 니은도 끝에 줄칩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디귿에 2종 근린생활시설 줄치고 갈로 띄어넘으시고 3층 이하 줄치고 자, 2종 중에는 건생 중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갈로 안 줄칩니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공작물 줄치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물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사발 계획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양가로 4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이란 말 찾았습니까?
자, 그 위에 씁니다. 감정가격. 자, 그 다음에 매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에 의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이 수용법이랬죠. 수용 기준가가 우리나라는 감정가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도 무슨 가격이다? 감정 가격. 자, 그래서 이게 발표되니까 자, 너가 사업할 계획이 없으면 이거 해제해 달라니까 정부가 이제 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그 밑에 나와요. 실효사유 도시공객시설 결정이 고시된 출치입니다. 도시공객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공객시설의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의 효력을 잃습니다. 자, 그래서 몇 년간 사업이 안 되어야 효력이 잃습니까? 20년간 사업이 안 돼 효력이 잃고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날에 실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자, 도시공객시설 결정 실효고시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공객시설의 결정 효력일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간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고시상 세 가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 법을 보니까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고 했지 단서 사업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미리 해제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여기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하겠다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미집행 사업의 지방에 보고라 되어 있죠. 이 법을 만드는데 이건 3, 4에 가서 보기를 하고 또 이 법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양갈 6번에 도시공객시설 결정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5, 6월 달에 가서 봅니다. 3단계로 여러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 자 131조 가면 비용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1번 비용 부담 원칙이나 2번 수익을 받는 자의 부담 이런 것은 다 문제풀이하고 한번 보고 버립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취락주거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그 5, 6월 달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우리 5, 6월 달에는 이제 올해부터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특강했는데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5월, 6월 달 수업을 할 때는 한 달락 수업을 배우고 요까지 배웠다. 그럼 여기에 놓은 최근 기출 문제 있죠. 그걸 하나하나씩 풀어줄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5년 정도 놓았던 문제를 풀어줄 건데, 자, 그 아래는 여러분 교재 없는 문제 있죠? 손 못 대는 문제가 이런 문제다라고 다 풀어줄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면은 딱 감각을 압니다.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내가 못 푼다. 그럼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 풀 때, 아, 이건 모르겠다 하면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푸시면 되는데, 몇 문제? 20개 이상만 푸시면 돼요. 작년에 쉬우니까, 뭐 여기에 이 학원에도 33개까지 풀었다. 자, 그리고 7개, 제일 작은 건 상위로 뿌리니까 30개 더 맞아 보죠. 그래서 몇 점 나온다?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는 걸 잘 밀어야 하게 합니다. 예. 제가 공법 선생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맞춰야 될 것은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림도 그려주고 다 해주는데 이 책이 없는 건 저도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죠. 책이 없는 거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5, 6월 달에는
한 파트 끝나면 기출문제를 최근에 나왔던 5년 문제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안 하고 다 풀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장에 개발행위 허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에 두세 문제 나오는데 최근에 여기에 이제 조금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자, 여러분 교재에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100 거기에 38쪽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 기준에 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책에 없는 것도 막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도 최근에 묻고. 자, 이제 책을 넘기시면은 자, 146쪽에 가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자, 얼마 전까지는 안 묻다가 최근에 조금씩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48쪽에 가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라고 되어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교재 150쪽에 가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매년 나오죠, 매년. 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자, 매년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수업을 하기 시간이 지금 좀 어중간해서 지금 좀 맞춰야 돼요. 중간에 또 그림 실컷 그려놨다가 또 다음 주에 그리기 또 싫다. 내가 두 번씩 못 그리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발행위 허가 등부터 수업을 해서 다음 주는 아마 도시개발법까지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마칩니다.